정부는 이런 식의 그 통계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 추세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로시간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1인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왔는데요. 전일제 환산 취업자와 고용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 때는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일제 환산 취업자를 보게 되면 107만 명이 늘었고, 그리고 고용률은 0.3%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 때 계속해서 증가해왔던 고용률, 또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증가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가서 3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줄었고, 고용률은 3.4%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 그 노동시장에 나타난 이 정부의 그 성적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지금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는 2월 9일에서부터 15일 기간에 조사된 거예요. 2월 9일에서 15일.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우한 폐렴 확진자가 28명이었고 사망자가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벌써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2월 중순에 이 통계가 조사된 상황 자체가, 3월 조사부터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후의 노동시장 사정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 실직과 실업으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나 일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모두에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또 지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네?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재정 퍼주기보다 근로의욕을 자극할 수 있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한 폐렴으로 세계 경제는 급전직하 얼어붙고 있고, 각국의 정부는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빙하의 깊이 갈라진 틈과 같은 크레바스 같다고요. 크레바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등반 중에 크레바스를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건너면 되듯이 우한 폐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 다리를 정부가 놔줘야 되는 거죠. 그 다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정부가 2020년 예산을 변경해서, 사실 쓸모없게 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지출이 안 된 예산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기업과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고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심소득제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변경해서 기업과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고, 두 번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들은 획기적인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심소득세는 소득이,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17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정부의 지원액은 줄지만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연소득과 5천만 원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5천만 원이 그 차액이 되고, 그게 40%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원받는 거,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166만 원, 17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늘면 지원액이 줄 수밖에 없죠. 차액의 40%를 지원하니까. 그렇지만 처분 가능 소득은 계속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게 5천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2천만 원 지원되는 거죠.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소득 격차 지표가 현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이에요. 이 8,590원에다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는 곱하기 209를 하고요. 곱하기 12를 하면 2,15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카테고리에 의하면, 우리 지금 제도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으로 229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 2,48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심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본인이 근로소득의 지원액이 1,138만 원이 됩니다. 2,154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액의 40%, 그게 1,138만 원이 추가가 돼서 처분 가능 소득이 3,292만 원이 돼요. 이것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경우의 연봉 2,508만 원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특히 안심소득제는 아까 이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복지보건부의 그 복지 그 기능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와 수급자 관리 등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복지 혜택의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세를 부가 징수하는 국세청 자료와 조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사회정책실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의 상당 부분이 보건부로 할 수도 있지만 복지 기능이 상당히 줄고 보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그동안 복지 예산이 급증해가지고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기존의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존 제도들도 있고 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초입에 있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실직자와 실업자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표를 의식한 대책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번 위기를 경제, 복지, 노동 등 모든 제도를 리셋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관이 좀 방해를 해서